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大家好，我是金老师。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볼 부분은 명사 부분입니다. 看一下名词的部分。 첫 번째 명사는요, 임무라는 명사입니다. 임무라는 뜻은 任务라는 뜻이죠.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그 임무라는 뜻은 맡은 일 또는 나에게 맡겨진 일, 承担的事情,被交给我的事情 등등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성할 것이다. 我将忠实地完成交给我特定的任务.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政府有必须保护国民权益的任务. 네, 여기에서 보면은 임무를 주어지다, 저도는 임무를 가지다처럼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무라는 단어를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명사는 각오입니다. 각오의 뜻은 思想准备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对以后必须要做的事情的准备.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에 꼭 우승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国家代表选手们设立了这次一定要优胜的思想准备.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尽管现在很累, 但做好了一定要达到目标的思想准备.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오라는 명사는 뒤에 다지다라는 동사와 함께 써서 꾸팅따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라는 명사를 기억하면서 뒤에 함께 기억해줘야 될 동사는요, 다지다, 즉 각오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명사는 논리입니다. 第三个名词是 논리. 뜻은 논리 또는逻辑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법칙에 대한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对事物的道理或法则的思考方式. 네,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他的逻辑的说服力不足. 두 번째는 이번 회의에서는 논리에 어긋나는 안건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这次会议中不会接受违反逻辑的案件. 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논리가 부족하다, 저 논리에 어긋나다, 네, 논리가 충분하다 등등으로 논리라는 것들은 어떤 정확한 사고방식 이야기합니다. 중국어의 逻辑라는 뜻과 같게 되죠. 사실 이건 한자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 逻辑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사는 과제입니다. 下一个名词是 과제. 과제의 뜻은 作业, 课题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一定要解决的问题. 문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올해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 今年政府把物价稳定作为第一课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제는 환경 오염이다. 这次作业的主题是环境污染.
네, 여기에서 보면 모두 다 과제, 이런 뜻은 숙제, 문제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숙제라든지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단어의 의미가 과제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과제는课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한이달리엔시피. 김 감독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뭐뭐를 다졌다. 1번 각오, 2번 논리, 3번 과제, 4번 임무. 네, 답은요. 1번 각오죠. 제가 아까 위에서 여러분 각오를 뒤에 동사가 함께 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각오를 다지다 또는 각오를 하다 이런 동사가 함께 오겠죠? 뒤에가 지금 다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각오를 다지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사 부분입니다. 부사 부분. 네, 부사 부분에서 첫 번째 함께 볼 부사는요. 결코입니다. 네, 第一个副词是 결코. 결코의 뜻은 绝不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혹시 절대로라는 부사를 기억하시나요? 네, 절대로라는 말과 결코라는 말은 비슷한 뜻입니다. 유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뜻은 모두 다 绝对不라는 뜻이고요. 예문을 함께 보면은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我绝不说谎. 욕심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抛下欲望绝对不是简单的事情. 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코와 절대로는 모두 다 绝对不라는 뒤에 부자를 가지고 오죠. 네, 한국 문법에서도요. 결코라는 부사 뒤에는 부정문, 즉 지 않다, 뭐뭐가 아니다 또는 안 뭐뭐다 또는 못하다 등등의 부정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코와 절대로 뒤에는 부정문이 함께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사는요. 고작입니다. 第二个副词是 고작. 고작의 의미는 진진, 只有这个程度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가 정도나 수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이다 라는 뜻입니다. 因为程度或者数量比想象中的少而失望. 같은 뜻으로는요. 겨우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밤을 새서 완성한 내용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돼? 熬夜完成的内容可以仅仅只有这个程度吗?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공부밖에 없다. 我能做的仅仅只有学习. 자,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네, 고작 뒤에는 밖에라는 조사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작 이 정도 밖에, 고작 공부 밖에. 네, 뒤에는 밖에 또는 만이라는 한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작이라는 부사 뒤에는 밖에, 만이라는 조사가 함께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부사는 참아입니다. 第三个副词是 참아. 네, 참아의 뜻은 신인의 뜻인데요. 그 의미는 도저히 뭐뭐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无论如何也不能做某事. 네, 여러분 도저히라는 뜻은 绝对라는 뜻으로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도저히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참아라는 부사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 因为太害羞了所以无论如何也抬不起头 너무 힘들지만 차마 포기하지 못하겠다. 虽然很累但是无论如何也不会放弃 네,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보면은 역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차마 뒤에는 뭐뭐을 수 없다, 뭐뭐 하지 못하겠다 등등으로 내가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네,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과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그 문법은 없다나 못하겠다처럼 부정문이죠. 네, 그래서 차마 뒤에는 을 수 없다, 지 못하다 등의 부정적인 문법이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차마 뭐뭐을 수 없다, 차마 뭐뭐지 못하다 라는 문법을 고정으로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부사의 연습 문제입니다. 타이샤푸츠다 렌시티. 자, 이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래요. 1번. 그의 주장은 워낙 논리적이어서 허점을 찾기 어렵다. 2번. 그는 회의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결코 듣기만 한다. 3번. 동생이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4번. 요즘 은행 이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고작 반밖에 안 된다. 자, 여러분 답은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워낙이라는 부사는 아주라는 뜻의 非常, 因为非常怎么样이기 때문에 워낙, 어서라는 이유어미가 함께 있죠. 그래서 워낙 논리적이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3번에 차마라는 뜻은 도저히라는 뜻으로 绝对不怎么样이라고 했죠. 뒤에 말할 수 없다. 네, 부정문이 나온다고 했었죠. 네, 여기에서 부정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없는 문장이죠. 4번에 고작 뒤에는 네, 제가 뭐뭐뭐뭐 밖에 뭐뭐뭐만이라는 조사와 함께 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고작 뭐뭐뭐뭐 밖에 안 되다 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2번은 결코라는 부사는요, 예, 절대로 绝对라는 부사인데 뒤에 뿌라는 부정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다에서는 부정문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코 뒤에 부정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용사와 동사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미미하다입니다. 네, 미미하다의 뜻은 微不足道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어떠한 범위나 정도가 별로 크지 않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范围或者程度小不重要. 네,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한 학원들의 대비책은 너무 미미하다. 对于课外禁止措施来说，学生们的对策微不足道. 네, 두 번째 문장은요. 소리가 너무 미미하여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 因为声音太小了，所以没有关注的人.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미미하다라는 뜻은 별로 크지 않거나 별로 눈에 띄지 않거나 네, 별로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미하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약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형용사는 순조롭다입니다. 네, 순조롭다의 뜻은요, 顺当, 顺利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문제없이 해결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形容没有问题的解决模式的状态. 예문을 함께 볼까요? 이번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장님께 보고했다. 向社长报告说这次的项目正顺利的进行. 네, 두 번째입니다.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길 바란다. 希望能顺利的签合同. 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순조롭다의 뜻은 앞에 장애가 없이 아주 편하게 진행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조롭다의 뜻은 중국어의 顺利, 네, 아주 막힘이 없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전시하다. 네, 전시하다의 뜻은 짠추, 짠시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를 함께 보면은요,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覆盖各种东西给别人看. 네, 우리 예문을 함께 볼까요? 이번에 현대에서 전시한 자동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这次现代公司展示的汽车吸引了很多人气. 발굴한 유물들은 보통 박물관에 전시한다. 挖掘出来的文物一般在博物馆里展示. 네, 여기에서는 전시하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좀 쉽겠죠? 네, 전시하다라는 한자어의 중국어는요, 展示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동사는 교환하다입니다. 네, 여러분, 교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交换이라는 중국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의미는 서로 주고받다, 서로 바꾸다, 互相获取, 互相置换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예물을 교환한다. 在婚礼上新郎和新娘 예물을 교환한다. 예전에는 화폐 대신 축산물이나 농산물로 필요한 물건과 교환했다. 交换需要的东西. 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교환하다는 모두 다 바꾸다, 주거나 받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교환하다라는 동사를 보시면은요, 네, 交换이라는 중국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카니샤 린시티. 화랑에서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이달 말까지 뭐뭐 예정이라고 한다. 1번 미미할, 2번 순조로울, 3번 전시할, 4번 교환할. 네, 답은요, 여러분. 3번 전시할이죠. 작품은 作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展示作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작품을 전시하다가 답이 되어줘야 하고요. 미미하다라는 동사 기억하시나요? 네, 의미는 약하다라는 뜻이었죠? 네, 순조롭다는 막힘이 없다, 아주 빨리 진행되다라는 뜻이었고요. 교환하다, 네, 交换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작품과 어울릴 수 있는 동사는요, 네, 전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의성어와 의태어 부분입니다. 카니샤 니생츠和 니타이츠. 우리 첫 번째 볼 의태어는요, 살랑살랑입니다. 여러분, 살랑살랑의 뜻은 바람이 작게 불거나 바람에 작게 흔들리거나 또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어로 보자면 风轻轻地吹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함께 볼게요. 나뭇잎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인다. 树叶因为春风而轻轻地
晃动. 네, 여기에서 보면 봄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风轻轻地吹. 바람이 왔다 갔다 기분 좋게 불고 있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살랑살랑이라는 의태어 뒤에는 움직이다 또는 불다 또는 흔들리다 이런 동사와 자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오는 동사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의성어 의태어는 올록볼록입니다. 올록볼록은 높낮이가 고르지 않게 나온 모양인데요. 뜻은 조금 나왔다가 다시 조금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아우토부핑이라는 뜻인데요. 제 예문을 함께 볼게요. 어느 상황에 쓰는지. 화장지의 앞뒤는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졌다.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셨죠? 네, 그 화장지의 앞 뒷면은 조금 나왔다가 조금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가는 올록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卫生纸的前后被做的凹凸不平. 네. 두 번째 예문은요. 곰보빵은 올록볼록 못생겼지만 맛은 정말 일품이다. 네, 곰보빵은 빵의 한 종류죠. 되게 못생겼죠, 그쵸? 네, 나온 부분이 있고 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못생겼는데 맛이 정말 좋다라는 뜻입니다. 虽然凹凸不平长得不好看但味道真的是第一. 네, 여기서 여러분 올록볼록은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처럼 불균형하게 나온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의태어는요. 알록달록입니다. 네, 여러분 알록달록의 뜻은 빤빤보보 화화绿绿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아주 예쁘게 융합되거나 어우러진 모양을 나타냅니다. 很多颜色漂亮的融合在一起的样子.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는 알록달록한 옷을 좋아한다. 我们孩子喜欢花花绿绿的衣服. 아주 예쁜 색깔이 많은 옷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슈퍼에 알록달록한 음료수들이 진열돼 있다. 超市里陈列着花花绿绿的饮料. 네, 예쁜 음료수들, 예쁜 색깔을 가진 음료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록달록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예쁘게 같이 어우러진 모양을 나타냅니다. 알록달록이 나온다면 색깔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의태어는요. 살금살금입니다. 여러분 살금살금의 뜻은 칭쇼칭저 또는 차오차오더 이런 뜻인데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아주 조심히 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为了不让别人知道而小心翼翼的样子. 아주 조심히 어떤 동작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새벽에 부모님이 깨실까봐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갔다. 凌晨怕吵醒父母我轻轻地开门进去. 네, 여기에서 보면 살금살금 들어가다라고 나왔죠. 도둑이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小偷轻手轻脚地进入屋里偷东西. 네, 살금살금 들어가다. 네, 그래서 살금살금은 보통 걷는 모양이 아주 조심스럽다라는 뜻과 관계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금살금 들어가다 또는 살금살금 나오다 등등으로 이동 동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칸샤 리엔시티. 동생이 소리도 없이 뭐뭐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1번 살랑살랑 2번 살금살금 3번 알록달록 4번 올록볼록. 네, 답은요, 여러분. 2번 살금살금이죠. 네, 여기에서 보면 소리도 없다라는 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오다라는 이동동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이 조용히 들어오는 모양을 저희는 살금살금이라고 배웠죠. 네, 살랑살랑은 风吹的样子. 네, 그쵸. 바람이 살랑살랑 불다라고 했었고요. 알록달록은 예쁜 색깔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올록볼록은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약간 불규칙한 모양들이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조용히 들어오다라는 살금살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다이어 부분인데요. 같이 다이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다이어는 짖다라는 다이어입니다. 여러분, 짖다라는 다이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중급 토픽에서도 자주 나오는 다이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짖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집을 짓다, 이름을 짓다, 밥을 짓다, 죄를 짓다 등등으로 짓다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짓다의 의미 4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짓다의 뜻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만들다라는 뜻은 쭈억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밥을 짓다, 做饭, 옷을 짓다, 做衣服, 집을 짓다, 여기서는 做가 아니라 造房子가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약을 짓다라는 말, 또는 우리 표정을 짓다, 做表情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짓다의 뜻은 만들다, 做 또는 造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짓다의 의미는 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创作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을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쓰겠죠? 네, 시를 짓다는 写诗, 그쵸? 노래를 짓다는 写歌, 글을 짓다는 造句, 이름을 짓다는 取名字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모두 다 원래 없었던 것, 무에서 유로 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짓다의 뜻은 여러분이 그냥 고정 형태로 외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죄를 저지르다, 죄를 짓다라는 고정 형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네 번째의 뜻은요, 농사를 짓다. 네, 농사 아나요, 여러분? 네, 쫑디라는 뜻이죠. 농사를 하다, 농사를 짓다. 역시 농사를 짓다도 고정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다와 함께 농사를 짓다도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네, 짓다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만들다, 두 번째로 창작하다, 세 번째로 죄를 저지르다, 네 번째로는 농사를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다이어는 내다입니다. 네, 여러분. 내다의 의미는 중급이나 초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다, 뭐가 있죠? 후라는 뜻이 있죠. 네, 첫 번째 뜻으로는 후, 쩌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떤 돈과 관계된 금전적인 것을 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중급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뜻으로는 제출하다, 디자오 디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생기게 하다라는 잔성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내다의 뜻은 금전적인 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다라는 뜻으로는 짜오 또는 후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회비를 내다. 회비 알죠 여러분? 후이페이 그죠? 여기에서 내다는 짜오가 되겠죠. 두 번째로 세금을 내다. 네, 역시 짜오수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돈을 내다. 후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오도는 디추의 뜻이 있는데요. 역시 제출하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신청서를 내다. 네, 신청서를 내다는 뭐죠? 신칭수라는 뜻이죠. 디자오 신칭수라는 뜻이고요. 의견을 내다. 여기에서는 디자오가 아니라 디추가 되겠죠. 네, 디추 이지엔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볼 내다의 뜻은 원래는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을 생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잔성의 뜻이죠. 자, 화를 내다. 네, 파워. 실증을 내다. 실증이 뭔가 여러분 인죄의 뜻이죠. 그쵸? 그리고 용기를 내다. 용기 알죠? 용치. 그쵸? 여기에서는 모두 다 모든 것을 생기게 하다, 있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개의 의미는요. 금전적인 것, 즉 돈을 주다, 제출하다, 그다음에 없었던 것을 있게 하다, 생기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연습 문제를 볼게요. 카니샤린 시티. 네, 슬픈 표정을 뭐뭐 마세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뭐뭐 주셨어요. 이 건물은 뭐뭐지 3년 됐어요. 1번 붙이다, 2번 내다, 3번 짓다, 4번 따지다. 네, 여러분 답은요. 3번 짓다죠. 아까 우리가 표정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짓다.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다, 이름을 창작하다라는 뜻으로는 이름을 짓다. 그 다음에 아까 짜오방츠라는 걸 했었죠. 네, 건물, 찐주라는 뜻이죠. 건물을 짓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짓다가 됩니다. 붙이다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티에라는 뜻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름을 붙이다, 그쵸? 이름을 만들다라는 뜻도 있었죠. 내다는 방금 한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의 뜻, 잔성, 티추, 후자오라는 뜻이 있었고요. 따지다는 어떤 것을 구분하다, 어떤 것을 보고 싸우다, 이런 뜻도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여러분, 짓다가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다음은 문법 부분입니다. 칸이샤 위파더 부분. 네, 여러분 많은 문법들 중에서도 중급하고 고급에 함께 나오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해 볼 문법은 중급에서도 자주 나왔었고요. 고급에서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을까봐라는 문법입니다. 보셨나요? 네, 못 보셨다면 지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表示担心发生某种行为或者出现某种情况, 즉, 怕什么什么라는 뜻이거든요. 네, 형태로는 동작 동사 뒤에 을까봐를 쓰고요. 앞에 동작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서 어떤 뒤에 동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의어로는 을세라라는 유의어가 있고요.
네, 을까봐와 을세라는 유의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늦게 가면 없을까봐 새벽부터 가 있었다. 怕去的完就没有了于是凌晨就去了 네, 여기에서 없을까봐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문장은요. 늦게 가면 없을세라 새벽부터 가 있었다. 네, 여기에서 을까봐, 을세라가 유의어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넘어지면 다칠까봐 안절부절 하신다. 父母们怕孩子摔倒会受伤，坐立不安. 네, 여기에서 보면 넘어져서 다칠까봐, 울까봐 하고 같은 말은요. 을세라,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식이 넘어지면 다칠세라, 안절부절 하신다가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을까봐의 뜻은 因为怕什么所以怎么怎么样의 뜻이고요. 을까봐의 유의어는요. 을세라입니다. 두 개 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법이세요. 자, 두 번째 문법은 은느는 되다가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시죠? 자, 형태를 함께 먼저 볼게요. 만약에 상태동사라면 은, 되다가를 쓰고요. 동작 동사라면 받침, 쇼인이 있든지 없든지 는 되다가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의미는요. 앞에 상태나 행동에 비슷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즉 병렬 어미이죠. 表示在前后增加相似内容进一步陈述. 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그 부단, 얼치에라는 문법을 공부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네, 그 문법 중에 하나가 는 되다가라는 문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희는 부단과 얼치에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의어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는 되다가와 비슷한 유의어는요. 을 뿐만 아니라 을 뿐더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법은 모두 다 부단, 얼씨를 나타내는 문법이고요. 여러분 이 세 개를 모두 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물건은 비싼 데다가 질도 좋지 않아서 잘 팔리지 않는다. 那个东西又贵质量又不好没人买. 네, 여기에서 보면 그 물건은 비싼 데다가 네, 비쌉니다. 그리고 질도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다른 유의어의 문법으로 바꿔보면요. 그 물건은 비쌀 뿐만 아니라 질도 좋지 않아서 잘 팔리지 않는다. 그 물건은 비쌀 뿐더러 질도 좋지 않아서 잘 팔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문장이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학교도 다니는 데다가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너무 피곤하다. 又要上课又要打工所以很累. 네, 여기에서는 데다가를 다른 문법으로 바꿔볼게요. 학교도 다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너무 피곤하다. 학교도 다닐 뿐더러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너무 피곤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문법이 모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법이고요. 그 뜻은 부단, 얼치에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볼 문법은 을 뿐더러라는 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우리 위에서는 데다가라는 문법을 공부하면서 을 뿐더러가 유의어입니다 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네, 그 뜻으로는 부단, 얼치에라는 뜻이죠. 자, 유의어는 는 데다가 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유의어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요. 조금 전에 했던 예문이죠. 그 물건은 비쌀 뿐더러 질도 좋지 않아서 잘 팔리지 않는다. 학교도 다닐 뿐더러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너무 피곤하다. 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아까 는 데다가 을 뿐만 아니라로 바꿨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을 뿐더러는 는 데다가 을 뿐만 아니라와 유의어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네 번째 문법은요. 은, 느, 나머지라는 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받침이 있으면 은, 나머지, 받침이 없으면 느, 나머지. 네, 카인제와 비인제의区别죠. 자, 형태를 보면은 동작 동사의 은, 느, 나머지, 은, 느는 여기에서 과거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태 동사는 역시 쇼인이 있으면 쇼인이 없으면 느, 나머지라는 문법인데요. 그 의미는 앞 문장의 이유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表示前面的内容程度过深导致出现后面的内容. 네, 예문을 함께 보면은요. 나는 화가 난 나머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我非常生气就什么话都没有说. 네, 여기에서 보면은 화가 난 나머지라는 뜻은요. 너무 화가 나서라는 뜻입니다. 이유죠. 너무 아어서라는 문법과 바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은요. 합격 소식에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听到合格的消息高兴地流下了眼泪. 네, 여기에서 보면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뻐서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은 나머지 안에는 너무라는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어서라는 이유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는 나머지를 본다면 너무 아어서라는 정도가 심한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칸이샤 리엔시티. 운동회를 마치고 온 아이들은 너무 뭐뭐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1번 피곤할 뿐더러 2번 피곤할까봐 3번 피곤한 데다가 4번 피곤한 나머지. 네, 여러분 답은요. 4번 피곤한 나머지죠. 네, 운동회를 끝내고 온 아이들은 非常累, 그쵸? 因为非常累, 所以一回家就睡着了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어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어미는 4번밖에 없습니다. 1번하고 3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법이죠, 여러분. 피곤할 뿐더러와 피곤한 데다가는 부단 얼씨의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문법은 답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2번에 피곤할까봐 라는 뜻은요, 네, 파레이가 되겠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유어미는 맞는데 파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피곤한 나머지 너무 아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希望大家课后多多复习. 여러분 열심히 복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